결혼 준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봐도 내 남편으로 사는 것보다는 엄마 품의 효자아들로 평생을 사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서 예비시댁에 귀한 아들 반품해주고 돌아왔어요. 저런 사람이 내 시어머니가 된다는 생각만 하면 소름이 다 돋을 정도였는데 중간 역할은커녕 엄마 말에 거역 못하고 엄마 말만 철썩 믿고 따르는 남자친구 보니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을 연애했고 눈에 콩깍지가 끼어있다 해도 제가 스스로 제 발을 10월드 구렁텅이에 빠뜨릴 정도로 무지렁이는 아니었거든요. 어설프게 조율하는 것보단 빠른 파혼이 맞다 싶어 이렇게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상견례할 당시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허례허식은 생략하자고 예물 예당 같은 거 하지 말고 애들한테 한 푼이라도 보탬되는 걸 해주자고 먼저 제안을 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당연히 찬성을 했고 결혼도 반반 결혼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를 도와주시던 간에 똑같이 맞추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집은 원래 남자가 해오는 거 아니겠냐며 그냥 혼수만 준비해오면 된다고 나왔습니다. 옛날이야 그랬지만 요즘 누가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해가고 하면서 결혼을 하냐고.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니 반반 결혼하자고 한 번 더 물으셨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반반 결혼을 한다는데도 계속 싫다고 우겨대는데 어떻게 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수 비용에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비까지 전부 저희 집에서 다 하겠다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친구들은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저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느니 어쨌다느니 소리를 하면서 부러워했어요. 다들 부럽다 부럽다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좋은 시댁 만났구나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해준다던 신혼집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집을 해준다니까 뭐 강남에 몇십억 하는 아파트를 들어가야겠다 그런 욕심을 부렸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다만 신혼집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당연히 그 집에서 살아갈 저희에게 선택권이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집은 이미 상견례, 아니 저랑 남자친구 결혼 이야기 처음 오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구해져 있던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죠. 집을 해준다고 했지만 애초에 매매로 집을 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세로 들어가는 거였고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비 시어머니의 친언니, 그러니까 예비 시이모님이었습니다. 남자친구네 이모가 누군가에게 전세를 주고 있던 집이었는데 그쪽 지역이 재개발 호재가 생기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먼저 살고 계시던 분이 오를 만큼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재계약을 못하고 나가게 되었는데 예비 시이모라는 그분이 욕심을 부렸는지 그 사람이 나간 뒤로 계속 빈집으로 놀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저희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던 거고 예비 시어머니가 그 집에 전세를 얻어 저희 신혼집을 해주겠다는 소리였던 거예요. 애초에 반반 결혼이 성립이 안 되었던 건 전세금을 예비 시어머니가 해주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돌려받아갈 돈이니 저희한테 땡전 한 푼 안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도 집을 싸게 얻는 게 어디냐 하고 집 구경을 갔는데 집의 상태가 아주 처참했습니다. 집이 좋아서 살기 좋은 동네라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고 그냥 동네가 싸그리 환골탈퇴한다는 재개발 호재 때문에 집값이 올랐던 그저 썩어빠진 오래된 아파트였었어요. 제 생각엔 재개발까지 본인들은 살기 싫고 당장 재개발은 소식만 있을 뿐 언제인지 감도 못 잡겠고 그런데 집을 빈집으로 놀리자니 아까운 와중에 때마침 저희가 결혼한다고 하니 그 집에 세를 얻어준 걸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크기도 끼케야 14평 정도 돼 보이고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인지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단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건 회사 출퇴근하는 버스가 집 앞으로 다닌다는 사실이었죠. 출근하는 것만큼은 편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당장 큰돈 아끼는 게 어디냐. 집에 들어가는 돈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게 된 만큼 열심히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 나가자 그런 생각이었죠. 저희 부모님이 저희 신혼집이라고 사진 찍어 놓은 거 몇 개 보여드렸더니 완전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반하자는데 한사코 거절했던 게 저런 꿍꿍이가 있었던 거였냐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저희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좋은 점만 보자고요.
집도 오래되고 평수도 작으니까 혼수도 대충 가성비 제품으로 채워놓고 이사 갈 때 새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어쨌든 덕분에 한동안 내야 할 대출이자 아꼈다고 치면 반반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그렇게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종이 한 장을 건네주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도 자기도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혼수 리스트라고 적어준 거라고 하더군요. 남자친구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와 그때가 돼서야 적어준 혼수 리스트를 체크해봤습니다. 그런데 적혀있는 혼수 리스트가 아주 가관이더군요. 일단 브랜드가 전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제품들밖에 없었어요. 모델명에 색깔까지 자세하게도 적어줬는데 인터넷 찾아봤더니 심지어 두 브랜드에서도 제일 비싼 최고급 라인의 제품들이더군요.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집은 언제부터 관리를 안 했던 건지 벽지도 다 누렇게 떠있고 바닥 장판도 여기저기 찢어진 곳 투성이에 심지어 요즘은 보기도 힘들다는 그 전통 한지 모양 장판이었거든요. 보아하니 리모델링을 해줄 리는 만무했고 저희 돈으로 대충 도배랑 장판만 할 계획이었는데 아무리 도배 장판을 새로 한다고 해도 샤시도 오래된 알루미늄제 샤시인데 그런 집에 가정가구만 최고급 최신형을 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정가구가 최고급 최신형이라고 썩은 집이 좋은 집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차피 열심히 모아서 이사갈 계획이 있긴 했지만 그때 가서 좋은 가전 좋은 가구 맞춰서 놓고 싶지 미리 사둔다고 생각하는 건 방법 축에도 들지 못했죠. 그때 가면 또 그때 돼서 최신형 최고급 제품이 따로 있을 텐데 미리부터 사서 썩은 집에 가정가구 모셔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나요? 끝까지 읽어보니 별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도 오래된 구축이라 방음은 잘 되게 하겠다만 14평 집에 75인치짜리 TV는 왜 필요하고 홈시어터랑 안마의자는 또 왜 필요한지 싶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TV를 그렇게 챙겨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안마의자도 있으면야 편하긴 하겠지만 솔직히 저희 나이에 안마의자가 벌써부터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거실이라고 저희 둘바닥에 누우면 꽉 차는 느낌인데 거기에 그런 초대형 TV에 음향 시스템까지 갖춰놓고 안마의자까지 놓는 생각을 하니 들어는 갈란지 발 디딜 틈이라도 있을런지 감도 안 잡히더군요. 방이 2개이긴 했는데 워낙에 좁은 평수였다 보니 거실이 더 좁아지는 구조였거든요. 애초에 그 커다란 TV가 아파트 중앙연관을 지나서 저희 집에 들어가기나 할까 싶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일단 남자친구한테 먼저 전화를 했죠. 어머님이 적어준 혼수 리스트 봤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적어준 거고 자기는 안 봤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 테니 한번 봐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우리 엄마가 적어서 보내준 건데 어련히 알아서 잘하지 않았겠냐며 피곤하다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지네 엄마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결혼하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나 싶었고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었어요. 괜히 중간에 남자친구 껴서 예비 시어머니랑 의견 조율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겠다 싶었으니 말이죠. 그때가 이미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서 생각난 김에 바로 전화하고 싶었지만 매너가 아닌 것 같아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 회사 점심시간 활용해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안 받고 톡으로 왜 전화했냐는 답장이 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 받기 조금 난감한 상황인가 싶어서 그냥 저도 기다릴 것 없이 톡으로 물어봤어요. 혼수 리스트 적어준 거 보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아서 연락드린다고요. 일단 그런 최신형 대형 가정가구를 넣기엔 집이 많이 좁은 편인 것 같다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요즘 혼수해오면 다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온다던데 그런 것도 모르냐며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저 혼수는 집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편에서 제가 알아서 정하고 싶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라고 대답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얼마짜리 집을 해주는데 그까짓 혼수 얼마나 된다고 그것도 못 해오겠다고 이러느냐고 말하더군요. 제가 못 해가겠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집에 안 어울려서 그러는 거라고 다시 설명을 했지만 남들 다 해가는 만큼만 적은 거니 앓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톡을 보내도 읽고 무시하는 식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막말로 집도 말이 해준다는 거지 남의 집 빌려다가 당분간 저희들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저희 사는 중에 만에 하나 재개발이 시작되면 뭐 분양권을 저희한테 넘겨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 앞으로 그 돈을 주기로 한 것도 아닌데 사실상 돈거래는 예비 시어머니와 한가족인 예비 시이모님 두 분 사이에만 오간 거지 제가 땡전 한 푼 받은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 욕심에 집에 어울리지도 않는 혼수를 해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싶어서 그냥 저도 제 뜻대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또 집 해주는데 어쩌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한 거 그대로 한마디 되갚아주려고요. 시어머니가 적어놓은 혼수 목록이 대충 계산만 해봐도 5천만 원이 훌쩍 넘었거든요. 제가 인터넷 뒤져가며 이것저것 찾아서 가성비 제품들로 구성해봤더니 그 코딱지만한 집 채우는데 500만 원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아들 시켜서 저한테 종이 한 장 휙 던져놓고 통보식으로 혼수 목록 줬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제가 새로 고친 혼수 목록 톡으로 사진 찍어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보냈어요. 톡으로 또 이게 뭐냐고 물어오길래 불편하게 톡으로 하지 말고 전화로 하자고 말했죠. 뭔가 싶었는지 이번에는 전화를 바로 받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전화 받자마자 내가 적어준 거에서 뺄 게 뭐가 있다고 그걸 네 맘대로 고치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보니 빼고 고치고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다 고쳤다고 이유도 다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짜증난 시어머니 말투 뒤로 하고 제 할 말을 시작했어요. 방이 2개라고 에어컨 방마다 설치할 수 없으니 하나 빼는 거다. 건조기가 있으면 저희가 편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베란다가 너무 작게 나와서 설치조차 불가능하다더라. 그리고 저희들 맞벌이 하는 데다가 집에서 많이 먹어봐야 저녁 한 끼 먹는 게 고작인데 설거지할 게 얼마나 나온다고 식기세척기를 놓냐. 그래서 그것도 빼버렸다. 같은 이유로 양문형 냉장고도 필요 없다고. 냉장고에 들어간다고 음식이 안 상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괜히 큰 냉장고 때문에 안 그래도 좁아터진 집 더 좁아 보이고 전기세만 더 많이 나온다고. 그냥 적당한 크기의 냉장고로 바꾸겠다 했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유를 대가며 바꾸는 이유랑 아예 목록에서 제외해버린 이유를 설명하니 예비 시어머니가 아주 잘났다고 벌써부터 돈을 이렇게 아끼는 걸 보니 조만간 부자 되겠다며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아직 대망의 TV랑 홈시어터, 안마의자랑 고급 소파까지 거실에 들어갈 가전가구들은 시작도 안 꺼냈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거액이었다 보니 꼭 짚고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거실에는 테이블 하나랑 좌식의자 2개 정도 놓고 아무것도 놓을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좁아터진 집 넓어 보이려면 아무것도 없는 게 최고인 거 모르시냐고. 그리고 집에서 TV 볼 일도 거의 없는데 무슨 TV냐. 그냥 거실에서는 차나 가끔 마시고 휴식하고 싶을 때 쉬는 공간으로 쓸 계획이니 그런 고급 가전제품들은 하나도 필요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TV도 없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어떻게 알고 살 거냐고 집에 TV를 안 놓을 생각을 하냐며 뭐라고 하길래 요즘 그런 건 TV 없어도 다 폰으로 보고 컴퓨터로도 볼 수 있는 거 모르시냐 했죠. TV 틀어봐야 재방송밖에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잘 보지도 않는 거 매달 요금 내고 그런 거 신경 쓸 바에 아예 TV 없이 지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그럼 안마의자랑 TV 그런 것들은 당신 집에 놓을 테니 생략하지 말고 당신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 했습니다. 혼수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신혼집 가전가구를 어머님 댁에 놓으라고 하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생각해보라며 그래도 내가 집까지 해주는데 뭐라도 하나는 받아야 면이 좀 서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상견례할 적엔 예물 예당 같은 허례허식은 생략하자고 하신 분이 이번엔 대놓고 시댁에 최신형 가전가구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죠. 심지어 그것들만 해도 거의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들이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허례허식이 아니라 집 해주는데 혼수 고작 그거 해오면 수지타산이 안 맞지 않느냐며 계속해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오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고 더 말해봐야 말도 통하지 않겠다 싶어서 그럼 한번 생각해본다 말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 한 뒤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화 끊고 나니 정말 말 그대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막상 저랑 결혼한다는 남자친구는 엄마가 혼수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지 싶었고, 시어머니 될 사람은 제가 악착같이 돈 안 쓰려고 기싸움하는 것 같으니 뭐라도 뜯어내려고 하는 심보인 것 같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날은 퇴근하고 자취방이 아니라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 상황을 말씀드렸죠. 14평짜리 집에 꽉꽉 채워 집어넣을 최신형 대형가전부터 가구들까지 목록 적어놓은 것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도 기가 찼는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당장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냥 결혼은 양가 도움을 받지 말던가 반반 똑같이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하자고 말하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상황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줬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애초에 그럴 거면 해온다고 하질 말았어야지 않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또 한다는 소리가 엄마랑 이야기해보고 연락 줄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는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만의 문제였다면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든 조율해보려고 도와주셨을 텐데 가만 보니 이건 비단 예비 시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인 남자친구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하시니 엄청 열받아 하셨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예비사돈한테 남자친구가 전화 걸어서 통화 못하기 전에 곧바로 전화 좀 걸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예비시어머니한테 전화 거는 걸 미뤘던 건지 예비시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바로 전화 받으실 분이 아닌데 생각해보니 제가 시댁가전 바꿔주는 걸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었다는 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예비시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희 어머니께서 핸드폰 바로 뺏어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그냥 반반 결혼시키자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어떤 상황인지 곧바로 눈치를 챘던 건지 거기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아니, 그럼 애초부터 해온다는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한쪽에서 집해오면 반대쪽에서는 원하는 대로 혼수해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 말 듣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다시 전화에다 대고 한 소리 하셨어요. 내가 단칸방 들어가서 월세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사는 집 저희 신혼집으로 쓰게 내주겠다고요. 집은 내가 해올 테니 예비사돈이 혼수를 해오는 걸로 하셔라 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14평 쓰레기 아파트 가지고 혼수 5천만 원치 받으려고 했나 본데 우리 집은 당신 언니가 가지고 있다는 그 잘난 집보다 평수도 크고 집값도 훨씬 더 받는 거 알고 계시냐고. 그러니 우리 집 신혼집으로 내주면 아주 리모델링부터 시작해 가정가구에 자동차까지 싹 다 받아내야겠다 했습니다. 집 해오면 원하는 대로 혼수해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지 않냐고. 어디 한번 얼마나 해오는지 한번 두고 봐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그랬더니 이게 지금 경우 없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지더군요. 예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행동인 거 알고 그러는 거냐며 큰 소리를 치길래 제가 어머니한테서 전화기를 뺏어다가 예비시모한테 한마디 해줬습니다. 당신네들이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건데 경우 없고 예의 없다고 하는 걸 보니 아줌마가 아들 결혼을 빌미로 얼마나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요. 제 말을 듣고는 언성을 높이며 너는 시어머니가 아주 우습게 보이냐고 아주 시집 오면 버르장머리를 개조해줘야겠다고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리라고요. 아직도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 줄 아냐고 파혼하자고 하는 소린데 눈치 좀 챙기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보고 말 다 했냐 그러길래 뭐 더 듣고 싶은 말 있으시냐고 한 번 더 듣고 싶으면 말만 하라고 했어요. 몇 번이고 더 해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파혼하고 나니까 여태까지 결혼에 관심도 없어 보이고 엄마 말 거역하지 말라던 남자친구가 찾아와서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제 앞에 싹싹 빌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무슨 말이라도 듣고 찾아온 건 아닌가 싶더라니까요. 이모네 집 세입자 못 구할 것 같아서 저러나 혼수로 뭐 팁이라도 하나 바꾸는 걸로 줄여보겠다 하려나 싶었어요. 그때 딱 느꼈죠. 결혼을 하겠다고 정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살겠다 싶을 만큼 깊이 사랑했던 건 아니란걸요.
애초에 저는 이미 혼수리 스트랍시고 남자친구한테서 종이 한 장 건네받았을 때부터 결혼할 마음이 싹 달아났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한테 내 마음 돌릴 생각 없다고. 파혼의 이유가 당신 어머니한테만 있는 건 아니니 너무 엄마 탓은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애초에 너가 나랑 결혼하고 싶었으면 나랑 너네 엄마랑 저렇게 개싸움 나게 두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냐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더군요. 한편으로는 거액의 혼수 목록을 받았을 때 그때 차라리 후련하게 정리해버렸다면 이렇게 마무리가 더럽지는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네요. 꼴 같지 않은 집구석에 주제 파악시켜주고 내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다 내뱉어낸 거, 그 덕에 제 속은 후련해졌고 아무 미련 없이 끝낼 수 있었다는 거 말이에요.